예, 안녕하십니까. 아, 또다시 이렇게 영상으로 또 먼저 찾아뵙게 됐습니다. 아, 참 희한하죠. 코로나가 이제 좀 사라질 때쯤, 됐을 때, 사라지지는 않을 거라 생각을 했지만, 그래도 조금 많이 잠잠해질 거라고 기대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 우리 그래서 이제 계속 영상으로 만났다가 다시 대면 강의를 시작을 했고, 근데 지금 다시, 어, 또 재확산이 되면서 지금 또 이렇게 심각한 상황을, 직면하고 있습니다. 어, 뭐 여러분들도, 어, 그냥, 제일 안타까운 건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신입생들입니다. 사실 뭐 대학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캠퍼스 생활, 뭐 그런 어떤 대학생으로서의 어떤 삶이 나름 뭐 어떤 기대감도 있을 테고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제 신입생으로 처음 딱 들어왔는데 뭐 그냥 영상으로 봐야 되고 학교 구경도 제대로 못하고 이렇게 이제 바이러스와 싸워야 되는, 온라인으로만 이제 수업을 하면서 질 높은 수업을 듣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참 안타깝게 참 생각을 합니다. 뭐 거듭 재차 말씀드립니다만, 여러 교수님들도 이런 다시 이렇게 코로나가 재확산된 부분에 대해서 참 망연자실합니다. 지금 그 좀 이렇게 직접 만나면서 사람이 이렇게 생동감 있는 어떤 수업을 해야 되고, 좀 그래야만 어떤 그 질 높은 수업이 가능하고, 여러분들도 뭐 대부분의 수업이 지루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그나마 재밌는 수업이 될 수가 있고 수업다운 수업이 될 수 있고, 여러분들의 학습 능력 또한 조금 더 직관적으로 향상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참 그렇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되게 안타깝게 생각하고, 저도 솔직히 그냥 너무 너무 힘듭니다. 예, 저는 뭐 여러분 잘 알고 계시겠지만 뭐 개인적으로 사업도 하면서 뭐 여러분들과 이렇게 만나고 있는데, 이 기존에 해왔던 어떤 방식들을 조금 깨고 어 이런 식으로 또 영상으로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이 사실은 처음부터 이렇게 준비를 해야 되다 보니까 많이 힘들어요. 지금 사실 뭐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되고, 지금 이번 2학기 때 우리 1학기 때 트레이닝 방법으로 여러분들하고 만나서 어떤 운동에 대한 얘기, 그리고 운동의 어떤 트레이닝에 대한 어떤 이론과 어떤 실기적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1학기 때 만났었는데, 이 재활 트레이닝 이 수업은 그 수업과 약간의 연장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 연장선이냐? 우리가 운동을 하다 보면 이게 뭐 그냥 단순히 그냥 헬스, 단순히 걷기, 뭐 그냥 단순한 등산, 이런 게 아닌 이상 대체적으로 어떤 목적성을 뚜렷하게 가지고 운동이라는 것을 하게 되다 보면 과부하라고 하는 것들이 항상 적용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과부하의 원리는 기본적으로 일상적인 부하 이상의 부하를 가해서 어떤 근력과 근육의 발달을 꾀하는 것인데, 그런 목적으로 어떤 인체의 발달, 신체의 발달을 어떤 기능적으로나 어떤 물리적으로나 어떤 미용적으로나 어떤 그런 변화를 주기 위해서는 우리가 평상시 생활하고 있었던 어떤 그런 어떤 강도와 빈도를 초과한 그런 운동이 필요합니다. 그런 식으로 계속 하다 보면 사람은 또 욕심이라는 게 좀 생기죠. 목표라는 게 또 이제 상향 조정되게 돼 있고, 뭐 단기 목표와 장기 목표가 있겠지만, 어떤 그런 단기 목표든 장기 목표든 그런 목표를 조금씩 달성을 하게 되면 사람은 또 그 다음을 가고 싶어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부상이라는 게 오게 되죠. 뭐 꼭 부상이 왔다가 아니라 하더라도 부상을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어떤 재활
혹은 그 예방 차원에서 어떤 그런 재활 운동은 좀 필요로 합니다. 그 재활 운동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어떤 그런 그 저항성 운동, 우리 저항성 운동에서도 배웠었죠. 트레이닝 방법에서 저항성 운동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배웠는데, 꼭 저항성 운동이 아니라 이완성 운동, 그 스트레칭이라 그러죠. 스트레칭이나 어떤 그 뭐 가벼운 마사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근육에 혈액 공급을 시켜주고, 그리고 근육 조직, 그리고 인대, 건 조직을 조금 더 부드럽게 만들어서 강하면 부러진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인체 조직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만히 놔두면 굳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다리가 잘 찢어지던 사람이 수년 동안 그 단련을 하지 않게 되면은 다시 그 ROM이 다시 줄어들게 됩니다. 가동 범위가 줄어든다는 말이죠.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 부상이 올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내가 내 어떤 관절의 가동 범위가 예를 들어서 각도가 한 120도 정도 각도가 움직였는데, 예를 들면 120도 120도? 120도 정도 움직였는데, 가령 예를 들면 드린 말씀입니다. 120도 정도 움직였다는 걸 자기가 알고 있어. 근데 꾸준하게 해오지는 않았지만 그 정도 움직일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뭐 우연이든 어떤 뭐 계획적이든 운동을 했습니다. 운동을 하다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반적인 어떤 목표도 있겠지만 그 순간적인 어떤 목적과 욕심도 생겨요. 그러다 보면 조금 과도한 액션이 나올 수도 있고, 예를 들면 우리가 도구를 이용하거나 공 이런 것들 같은 이제 도구를 이용하는 운동들을 하다 보면, 예를 들어서 축구를 하는데 공을 뻥 쳐서 쫙 쫓아가, 다른 사람들이 쫓아와. 그러면은 그 공을 뺏기면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그 공을 내가 캐치해서 그 공을 골로 연결시키거나 아니면 패스를 해서 결국 골로 연관시키기 위해서는 열심히 달려야 됩니다. 열심히 달리려고 하다 보면 그 공을 잡기 위해서 사람이 쫓다 보면 오버페이스를 하게 됩니다. 몸이 충분히 풀려 있지 않은 상태에서는 반드시 오버페이스를 하게 됩니다. 목적이 눈앞에 있는데 그걸 어슬렁어슬렁 갈 수 있는 사람은 없죠. 그럴 것 같으면 아예 그 게임을 안 해야지. 그러다 보면 부상이라는 게 올 수 있죠. 그래서 우리 뭐 축구 선수들도 그렇지만 다들 그 게임에 들어가기 전에 몸을 풉니다. 그냥 뭐 정적 스트레칭을 하기도 하고 동적 스트레칭을 하기도 합니다. 뭐 가벼운 점프 동작이든지 뭐 신체를 바운스 한다든지, 아니면 정적 스트레칭 같은 경우에 앉아서 다리를 찢는다든지, 뭐 여러 가지 신체 전반의 근육들을 조금 이완시키고 혈액 공급을 시켜서 체온을 높이는 그런 액션을 취하게 되는데, 그런 것들이 결국은 우리가 운동을 통해서 올 수 있는 더 부상을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그런 동작들을 행위들을 하게 되죠. 자, 이거는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고, 우리가 이미 부상이 왔다는 상황이면 그거를 해결을 해야 됩니다. 그걸 우리가 치료라고 그러죠. 부상이 이미 왔으면 병이 왔다는 겁니다. 정상적이지 않다는 거죠. 그것을 다시 정상적인 상태로 옮기는 것을 치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치료라는 단어는 대한민국에서는 아주 엄격하게도 그 의사만 쓸 수 있습니다. 뭐 재활 치료, 재활 트레이닝과 관련돼서 치료 목적으로 어떤 행위를 할 수 있는 또 다른 사람이 있는데 물리치료사가 되겠죠. 뭐 작업치료사 이런 것도 있겠지만 자발적으로는 못합니다. 법적으로는 엄연히 의사의 처방이 있어야 되고 그렇습니다. 사실은 뭐 제가 영상으로 이렇게 뭐 말씀드려도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사실은 어떤 그 물리치료라고 하는 거는 제가 알기로는 일본의 어떤 물리치료가 이렇게 물리치료라는 용어가 우리나라에 그대로 전파된 것으로 알고 있고, 그것을 그대로 인용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물리치료를 사실 물리치료학을 공부하거나 재활치료학을 공부하지 않는 이상 모든 정형외과가 의사 선생님들이 다 어떤 물리치료에 대한 정확한 메커니즘이나 치료 방법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물리치료사들도 본인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왜 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냐고 하면, 뭐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겠지만 제가 어깨 관절염을 가지고 있죠. 저도 보디빌더로서 아주 오랜 기간 동안 대회를 나갔고, 어깨 관절염 뭐 기타 사유로 인해서 시합을 나간 지 꽤 됐는데, 그 기간 동안 계속해서 꾸준히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전국체전에 복귀를 하려고 했지만 우리 또 사랑스러운 코로나님께서 또 이제 기세 등등 해가지고 갑자기 뭐 반짝 나타난 뒤로 점점 기세가 높아지고 있어가지고 전 세계를 뒤흔들고 있죠. 그러다 보니 뭐 도쿄 올림픽도 지금 뭐 연기가 돼 있고, 뭐 올림픽이 연기되는데 뭐 전국체전이 하겠습니까? 그래서 전국체전도 내년으로 연기가 된 상태다 보니까 저도 이 오랜만에 기대했던 그 복귀전을 복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그것을 목적으로 해서 계속 꾸준하게 이 도수 치료, 물리 치료를 꾸준하게 수년 동안 뭐 간헐적일 때도 있고 뭐 띄엄띄엄 할 때도 있었지만 전반적으로 오랫동안 받아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리치료사들과 이렇게 자주 접하게 되는데, 그래서 저도 이제 뭐 제가 이번처럼 여러분들에게 재활 트레이닝, 재활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타이틀을 두고 여러분들과 수업을 하게 되지만, 물리치료사들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물리치료를 시행하고 있는 그 물리치료사들의 어떤 의견, 이런 것들도 뭐 간혹 인터뷰를 하기도 합니다. 뭐 인터뷰를 한다고 해서 뭐 방송 인터뷰처럼 그렇게 인터뷰를 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뭐 그냥 대화를 하는 거죠. 제가 치료 받으면서 그렇게 대화하고 본인들의 의견이나 뭐 우리나라의 그 법적인 부분, 이 의료법에 대한 어떤 그런 법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얘기를 많이 합니다만, 자기들도 사실은 의사들의 지배를 받고 있는 상태에서 자기들이 행위를 한다는 거에 대해서 사실 불만도 조금 있더라고요. 이게 좀 민감한 얘기일 수 있겠는데 여러분들이 너무 동요하지는 말았으면 좋겠고, 그냥 제가 하는 얘기로서만 그냥 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지금 얘기 듣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참, 그냥 패스하지 말고, 오랜만에 봤으니까. 근데 오랜만 아닌 것 같아요. 뭐, 불과 한 달밖에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또 이렇게 계약을 해가지고, 여러분들과 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영상으로부터 이렇게 만나게 된 게 참 안타까운데, 자, 좌우지간 그 재활 어떤 치료, 재활 트레이닝이라고 하는 것들이 어떤 부상 이후에 어떤 정상적으로 회복하기 위해서 일련의 과정을 거치는 것들인데, 그런 어떤 재활이라고 하는 것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방과 어떤 치료는 어떤 정상화 시키는 것들, 그런 두 가지 어떤 명목을 가지고 행위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인체에 대해서 조금 알아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뭐, 이 재활 트레이닝 수업은 조금 복잡할 수도 있고, 이게 무슨 말인가 하는 그런, 뭐, 기존에 관심이 있었던 그런 사람이 아닌 이상, 이게 무슨 말인가 하는, 그 어떤 그런 생각이 드는 사람들도 아마 많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 첫 시간은, 여러분들에 대해서 뭐, 지금 뭐 수업을 아주 본질적으로 이렇게 이어나가기가 조금, 그러니까, 전반적인 어떤, 지금 타이틀에 운동 재활 치료의 개요라는 어떤 타이틀로서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재활 치료를 한다고 했을 때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뭐 좀 이따가 하게 되겠지만, 여기 보이는 어떤 인체 사진을 이렇게 보면 대체적으로 재활을 하는 거는 어떤 심리적인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심리적인 재활, 그리고 뭐 생리적인 재활, 그리고 물리적인 재활. 뭐 그 물리적인 재활이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좀 다뤄야 될 부분인데, 뭐 여기 인체에 나와 있는 어떤 뭐 여러 가지 우리 몸에 전반적으로 근육이라는 게 있죠. 여기 빨갛게 보이는 뭐 요런 것들이 다 근육입니다. 그리고 뭐 여기 하얗게 보이는 것들, 요런 것들, 뭐 여기는 이렇게 뭐 있죠. 이런 것들이, 그리고 가장 뭐 요렇게 크게 보이는 이런 것들, 이 아킬레스 건이죠. 이거는 건입니다. 건. 그리고 인대는 요 관절 안에, 우리 근육과 건 안에 이렇게 존재하게 됩니다.
이런 부분들을 이제 부상이 생겼을 때, 이런 부분에 부상이 생겼을 때 우리가 그거를 치료하기 위한 목적으로, 치료는 곧 회복이죠. 회복은 곧 정상화로 가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이러한 것들을 하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운동 재활 트레이닝을 이렇게 하는 거는 뭐 물리치료사들이 하는 어떤 그런 도수요법들, 그리고 또 어떤 우리가 뭐 여러분들 중에서도 운동하시는 분들이 아니면은 그냥 일상생활을 하다가 부상을 당했던 분들은 물리치료를 받으러 가본 적이 있을 겁니다. 제일 간단한 것이 어떤 뭐 냉찜질, 온찜질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일상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것들이고, 그리고 뭐 텐스라고 하는 그 전기 치료라는 거 있죠. 그런 것들을 통해서 혈액 공급을 시키고, 이게 사실은 재활 치료가 하러 하는 게 우리가 온도와 관련돼 있는 것도 있고, 그리고 유연성과 관련돼 있는 것들도 있습니다. 결국은 혈액 공급을 원활하게 시켜서 그 부위를 빨리 회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처치하는 것들이 재활의 아주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혈액순환을 가장 잘 시키고, 그러니까 온도를 높여야 되죠. 그 부위의 온도를 높여서 혈액 공급을 잘 시키고 가동 범위를 높여서 치료가 빨리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전반적인 재활의 목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하고 이 교재를 통해서 이 수업을 해야 되는데, 교재가 좀 두껍습니다. 여러분들 교재 다 사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선배들도 다 그 교재를 가지고 공부를 했고, 앞으로 이제 대면 강의를 해야 됩니다. 대면 강의를 반드시 해야 되고, 이 두꺼운 분량을 다 수업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두꺼운 분량을 그래도 그나마 가장 빠르게 여러분들이 학습하고 들을 수 있는 방법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곧 발표를 하게 될 겁니다. 물론 그 운동재활 치료의 개요에 대해서는 시험을 치게 될 겁니다. 지금부터 수업하는 그 내용들에 전부 다 그 시험 문제가 다 있습니다. 제가 강조하는 부분들은 모두 그렇고, 분명히 지금 영상 도중에 제가 설명드리는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잘 숙지해야 됩니다. 일단 영상으로 남으니까 여러분들이 계속 리뷰를 할 수 있죠. 그 리뷰를 해서 제가 강조했던 그런 부분들은 다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일단 계획은 그렇습니다. 일단 계획은, 그리고 기말 때는 여러분들이 부위를 선택을 해서 여러분들이 이 운동재활치료 저와 같이 수업을 하면서 배웠던 어떤 그런 내용을 토대로 해서 다 각자 발표를 하게 될 겁니다. 근데 그 책이 있어야 되겠죠? 발표를 하려면 책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책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요겁니다, 요거. 운동재활총론. 이렇게 자세히 보입니까? 출판사는, 아이씨, 어디 갔지? 여기 있네. 출판사는 대경북스. 그래가지고, 여기에 내용이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뭐, 근육의 구조와 기능, 이런 것들도 있고, 조금 더 뭐, 복잡한 것들을 보자면, 약간 좀 생리학에서 다루는 어떤 그런 내용들도 좀 있습니다. 사실 이게 저한테는 제일 익숙하고 제일 재밌는 부분들이 그 근육의 구조와 기능에서, 이게 뭐 생리학에서 배우는 액틴과 마요신에 대한 어떤 그런 얘기들도 있고, 제가 한번 설명드린 적 있죠. 그 재활 트레이닝, 그 트레이닝 방법 하면서 한번 설명드린 적 있습니다. 이거 다 한번 보신 적 있죠? 요거. 다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것들입니다. 뭐 이런 것들도 있고, 그 뒤에는 이렇게 쭉 보면 인체에 대한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으면서, 뭐 목뼈에 대한 얘기, 뭐 과다표음을 했을 때 뭐 나오는 이런 얘기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체에 우리가 인체 일단 구조를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구조를 뭐 신경적인 부분들, 이런 부분들까지 다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을 사실은 저하고 100% 다 공부할 수가 없습니다. 한 학기 동안. 이 책 하나 가지고도 한 4년 해야 되겠는데요. 내가 봤을 때는.
왜냐면 뭐 일주일 내내 이 수업만 해도 한 해 동안 다 끝날 수 있을지도 있을지 장담할 수가 없는데, 그래서 이 두꺼운 책이 이렇게 두껍습니다. 예. 이렇게 거의 뭐 제 손의 한 절반 정도 되는 사이즈인데, 일단은 뭐 인터넷에 운동재활 총론해서 이 대경북스 이쪽에 보이죠? 대경북스 거를 반드시 구매를 하셔야 됩니다. 가격은 좀 있습니다. 가격은 뭐 한 5만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5만원 좀 넘을 거예요. 그래, 어쨌든 뭐 교재니까 여러분들 꼭 좀 구매하시고, 뭐 여러분들 요즘에는 뭐 저작권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어 그 이거 복사하시면 안 됩니다. 복사하지 마시고 꼭 가지고 있도록 하시고, 나중에 뭐 어떻게 해서든 뭐 내가 구매 안 하겠다, 구매 못 하겠다 그런 사람들은 없었으면 좋겠는데, 그런 사람들은 뭐 선배한테 부탁을 하든지, 위에 선배들은 다 썼습니다. 이거 지금 현재 3학년 4학년 다 썼으니까, 뭐 선배들한테 아는 선배 있으면은 가서 부탁을 해가지고 뭐 팔든지 사든지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서든 구매를 하도록 하고, 어 책이 없으면 여러분들이 이 책을 토대로 해가지고 나중에 발표를 하게 될 거기 때문에 곤란한 일이 생길 거예요. 그러니까 불편한 일 겪지 말고 꼭 좀 구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책을 통해서 사실 배울 수 있는 게 되게 많아요. 뭐 지금 현재 뭐 운동부에 있는 사람들은 더더군다나 이 재활 트레이닝이 아주 요긴하게 쓰일 수 있는 일입니다. 뭐 코치가 있고 감독이 있을 수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스스로 어떤 그 운동의 어떤 부상을 예방하고 그리고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을 숙지하고 있는 것과 그렇지 않는 것의 차이는 상당히 큽니다. 왜 그러냐면 그 스스로가 어떤 부상에 대해서 예견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부상이 예를 들면 1단계부터 5단계라고 두고 봤을 때 5단계면은 뭐 칼을 대서 수술을 해야 되는 어떤 그런 상황이라고 보면 1단계 정도 왔을 때 바로 캐치할 수 있어야 돼요. 이거 더 했다가는 2단계까지 넘어가겠구나라는 어떤 그런 어떤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지식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부상의 정도는 차이가 꽤 많이 납니다. 그래서 감독이나 코치가 발견해야만 아는 상태가 됐을 때는 이미 좀 심각한 상황이 될 수도 있어요. 운동하는 도중에는, 그리고 게임을 하는 도중에는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선수 본인만 알고 있지, 감독이나 그 코치님들은 금방금방 캐치할 수가 없어요. 특히 뭐 개인 종목 같은 경우에는 뭐 좀 더 잘 볼 수도 있겠지만, 특히 단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더 보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자기가 잘 알아야 된다는 점,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관심을 전반적으로 좀 가져줬으면 좋겠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살면서 운동선수가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이 생활 속에서 이것들이 잘 숙지가 된다면, 학습이 잘 된다면 생활 속에서 여러분들 스스로에게도 그렇고 여러분들 지인들, 가족들에게도 잘 알려줄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운동 재활의 어떤 일단은 개요의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인 게 아니고 서두에 대한 얘기는 다음 영상에서 한번 살짝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영상에서 뵐게요.